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석박사 통합과정 중인 장은정이라고 합니다. 약물 전달 시스템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되었고요. 제가 맡은 주제는 Advanced Functional Biomaterials for Stem Cell Delivery in Regenerative Engineering and Medicine로 재생공학 및 의학에서 줄기세포 전달을 위한 첨단 기능성 생체 재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리뷰 논문의 초록을 살펴보면 줄기세포 기반 치료법은 잠재적으로 많은 유형의 조직과 기관을 재생하여 다양한 질병과 부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성 세포사멸, 제어되지 않은 분함이 낮은 기능성 생착수율은 임상 적용에 중요한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표적 조직 및 장기에 전달하고 줄기세포 생존, 분화 및 숙주 조직으로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고급 기능 생체 재료 스캐폴드는 잠재적으로 줄기세포 기반 재생요법의 임상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리뷰에서 저자는 이식을 위한 줄기세포의 출처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줄기세포 전달을 위한 생체 재료 설계의 최신 기술을 제시하며 기존 치료에 대한 중요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최근 비임상 연구 및 임상 연구에서 심혈관, 신경, 근골격계 분야의 줄기세포 치료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또한 생체 재료 연구의 발전이 재생의학 연구와 줄기세포 치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고유 재생 능력으로 인해 대부분의 성인 조직은 충분히 자가수리 또는 재생되지 않으며 손상된 또는 퇴행 후의 기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조직 및 기관 기능 장애는 약제로 치료되지만 양리학적 전략은 대부분 질병 진행을 늦추고 일시적으로 이완율을 감소시키는 한계점을 가집니다. 따라서 치료적이며 기능적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은 여전히 중요한 관심사이며 그중 줄기세포 기반 치료는 기능적 조직과 장기를 복구 또는 재생하고 인간의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 중인 새로운 유형의 의학적 치료법입니다. 실험실 환경에서 좋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임상 환경에서 광범위한 적용을 제한하는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는 이식 전후 줄기세포 운명의 조직과 표적 부위로 전달되는 동안 및 이후에 세포를 보호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임상 시험에서 현재의 줄기세포 이식 전략에 사용되는 완충액 주사는 세포 운명의 불충분한 보호 및 조작을 제공하며 이것은 이식된 세포의 대다수가 전달 중 혹은 그 짧은 시간 내에 죽게 만듭니다. 이에 생체 재료 분야에서 공학 접근 방식은 줄기세포 치료의 문제와 현재 제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생체 재료의 혁신적인 설계는 생체 물리 및 생화학적 특성을 섬세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하여 줄기세포 기능을 조절하기 위한 인공 틈새를 제공합니다. 조작된 생체 물질 운반체를 통한 세포 전달은 미세 환경 충격을 줄이고 세포 누출을 방지하여 세포 보유를 개선하고 줄기세포 운명을 조작하여 전달된 세포의 재생 반응을 향상시켜 세포 생존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리뷰에서 우리는 줄기세포 전달을 위한 첨단 기능성 생체 재료의 설계, 제조 및 적용 분야에서 줄기세포 소스와 최신 기술에 대한 관점을 요약하고 설명합니다. 또한 현재 줄기세포 표현형과 통공적인 줄기세포 이식을 위한 생체 재료 설계 및 제작의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리고 심혈관, 신경 및 근골격계에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최근의 비임상 및 임상 연구를 강조하며 줄기세포 전달을 위한 기능성 생체 재료 개발의 미래 과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손상된 조직 및 장기의 재생 전략은 세포이식의 원리와 재료과학을 결합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데, 성체의 특수화된 세포는 증식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시험관 내 배양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 목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줄기세포는 세 가지 주요 특성을 나타냅니다. 줄기세포는 비특수화 자가재생 능력, 특수화 세포 유형으로 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상에 대한 반응이나 특정 생리학적 조건에서 줄기세포는 신체의 복구 시스템의 일부이며 필요에 따라 다른 세포를 보충하기 위해 분열합니다. 예를 들어 골수, 피부, 장과 같은 장기에서 줄기세포는 조직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닳거나 손상된 조직을 대체하기 위해 자주 분열하지만 뇌, 심장 또는 근육과 다른 기관에서는 특수한 조건에서만 훨씬 낮은 비율로 분열합니다. 체세포 줄기세포 또는 성체 줄기세포는 분화한 후 잠재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세포 유형에 따라 다능성 및 올리고능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표 1은 조직 재생에서의 사용 및 성능과 관련된 SSC의 일부 특성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유도 만능 줄기세포인 iPSC에 대해서 알아보면 성숙한 세포의 유전적 재프로그래밍에 의한 만능 줄기세포의 생성은 조직공학에 대한 가능성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iPSC는 세 개의 배엽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론적으로 모든 세포 유형에 대한 잠재적 소스를 제공하며 시험관 내의 증식이 증가하고 세포 노화의 징후 없이 분열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 기반 요법의 이상적인 원료 물질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능 특성으로 인해 신체에 직접 전달될 경우에도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하는 표적 조직으로 전달하기 전에 iPSC를 차별화해야 합니다. 펩타이드로 기능화된 광중합성 폴리기반 하이드로겔 베타1 인터그린 접착 모티브는 iPSC의 생존력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특정 조직으로의 분할을 강화했습니다. iPSC는 후속 유전적 기억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는 분화 잠재력 또는 생성된 분화된 세포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간엽 줄기세포인 MSC에 대해서 알아보면 MSC는 중배엽 계통으로 분화할 수 있으며 지방조직, 골수, 치수, 말초혈액, 모낭 및 탯줄과 같은 다양한 출처에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재생 가능성 외에도 면역 조절 효과, 낮은 면역 원성, 기형종 유도 부족, 측분비 활성을 통해 인접 재생 과정을 향상시킵니다. 이것의 주요 한계는 낮은 분리수율, 적당한 시험관 내 증식 속도, 장기 배양 중 노화입니다. 생체 재료를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 중 처음 두 가지를 개선할 수 있는데, 이 생체 물질의 특성이 면역 반응을 피하기 위해 합성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다면 이것은 또한 생체 내 MSC의 증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낮은 격리 수율을 피하기 위해 생체 재료를 사용하여 MSC가 손상된 부위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직 정구 줄기세포인 TPSC에 대해 알아보면 이 유형의 줄기세포는 올리고포텐트 또는 유니포텐트이며 기껏해야 하나 또는 두 가지 유형의 특수세포로만 분화할 수 있습니다. TPSC의 개체구는 성숙한 기관에 있는데 그 예에는 연골전구세포, 내피전구세포, 간전구세포 또는 타원형 세포, 신경전구세포, 위성세포로도 알려진 골격근 전구세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줄기세포 집단의 주요 이점은 그들이 원하는 계통으로 헌신하면서 선택된 조직으로 계속 증식하고 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TPSC의 틈새가 작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생체 외에서 확장되어야 하며 이는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 문제가 됩니다. 전달 수단으로서 생체 재료의 적용은 임상 적용에서 줄기세포의 치료 효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체 내 복잡한 미세 환경으로 인해 생체 재료의 혁신적인 설계 및 제조는 줄기세포 기반요법을 통해 질병에 걸리거나 손상된 조직 및 기관의 기능 회복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림은 줄기세포 전달을 위한 생체 재료 설계 및 제작의 계략도로 주사 및 이식 전략을 포함한 전달 시스템은 이식 부위의 국부 미세 환경 스트레스 하에서 세포가 생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측 분비 및 또는 이식편을 강화하여 병이 들거나 손상된 조직의 기능적 회복을 지원해야 합니다. 세포 전달 시스템 설계의 핵심 요소로 줄기세포 치료의 임상 번역을 촉진하기 위해 세포 생존 및 유지, 세포 운명의 조절, 숙주 조직과의 통합을 포함하여 세포 전달 물질을 설계할 때 몇 가지 핵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이식된 세포의 생존 및 보유를 위해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급성 사망과 이식 부위에서 전달된 세포의 낮은 보유율입니다. 점성 하이드로겔 전구체를 사용하면 세포 전달은 세포가 전달 중 주사기, 바늘 또는 카테터를 통과할 때 경험하는 기계적 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드로겔은 면역세포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벽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줄기세포의 재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세포 상태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전달 수단을 설계해야 합니다. 줄기세포의 자가 재생 및 분할을 제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이 개발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생물 물리학적 요인과 생화학적 요인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연구된 생물 물리학적 단서는 생체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형태학적 특성인데 기질탄성은 MSC의 조골세포, 지방세포 또는 근아세포로의 분할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재적으로 세포 형태 형성에 정렬을 안내할 수 있는 생체 재료의 구조는 또한 줄기세포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 및 나노 팩터 매트릭스는 단일 및 다중 세포 수준 모두에서 자가 재생 및 줄기세포 분할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생화학적 영향은 주로 미세 환경의 가용성 요인과 세포의 기질에 연결된 신호 분자에서 발생합니다. 성장 인자는 줄기세포 운명을 지시하는 전달 시스템과 오랫동안 결합되었습니다. 보다 최근에는 특정 세포 내 경로를 표적으로 하는 소분자 및 ECM 접합체가 MSC의 골 형성 분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달 매개체에 통합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숙주 조직과의 통합으로 숙주 조직과 통합하기 위해 이식된 세포 및 또는 숙주 세포는 분해될 때 전달 시스템 전체에 걸쳐 ECM을 통과하고 침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공성 스캐폴드는 일반적으로 이식된 세포의 생체 가능성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개방적이고 상호 연결된 구조는 세포 로딩, 이동 및 증식에 충분한 부피를 제공합니다. 다공성 미세입자 단체를 사용하여 공극 형성 하이드로겔은 전달 물질의 주입성을 추가로 개선하여 기존의 스캐폴드와 관련된 침습적 수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어된 생분해성을 가진 전달 물질의 설계는 또한 세포 생착을 향상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줄기세포 전달에 사용되는 생체 재료는 첫 번째는 최소 침습성 주사 재료와 두 번째는 이식 재료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사 가능한 재료의 장점은 프로세스의 최소 침습적 특성입니다. 그러나 세포 구조의 조절, 직접적인 세포 상호작용 및 기계적 강도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식 가능한 재료는 환자에게 추가적인 이완율을 유발할 수 있는 침습적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스캐폴드의 마이크로 아키텍처에 대한 특정 제어를 통해 중요한 구조적 및 기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사 가능한 줄기세포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주사 가능한 하이드로겔은 본래의 줄기세포 미세 환경을 모방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인해 줄기세포 이식에 선호되는 물질 형태입니다. 하이드로겔은 일반적으로 액체 전구체 올리고모를 각유하여 제조됩니다. 하이드로겔을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각유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식형 줄기세포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침습적 이식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식 가능한 생체 재료는 스캐폴드 역학 및 미세 구조에 대한 일부 제어로 인해 여전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포로젠 추출법을 사용한 기존의 지지체 제작은 쉽고 비용 효율적입니다. 줄기세포 생물학 및 재료과학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은 첨단 기능성 생체 재료의 개발과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에서의 잠재적 응용을 촉진합니다. 지금부터는 심혈관, 신경계 및 근골격계를 재생하기 위한 줄기세포 전달에 사용되는 생체 재료의 최근 비임상 및 임상 적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이완율 및 사망률의 주요 원인이며 매년 전 세계 사망의 31%를 차지하는 심장 및 혈관 장애입니다. 비록 양리학적 및 중재적 치료가 증상과 합병증을 완화하여 심장 돌연사를 예방하도록 잘 확립되어 있지만 이러한 전략은 대부분 사망을 지연시키고 심혈관계의 기능적 회복을 제공하기보다는 나쁜 장기적 예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심근세포의 제한된 재생 능력으로 인해 줄기세포 기반 요법은 심혈관 기능을 회복시키는 가장 유망한 치료법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MSC 등 다양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 조혈모세포, 골수유래 단핵세포는 이식된 세포의 낮은 생존율과 보유율로 인해 심근과 혈관의 기능 회복에서 약간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 치료에서 줄기세포 기반 요법의 적용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전달 전략의 개발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심장은 척추 동물의 생명의 중요한 순환계를 지원하기 위해 리드미컬한 수축으로 혈액을 펌핑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관상동맥이 막히게 하고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하여 허혈 상태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치명적일 수 있으며 심근세포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기반 요법을 통한 심장 조직 재생에는 세포 생존 및 성수, 이방성 구조 및 심근세포 정렬, 이식된 세포와 고유 심근의 전기 기계적 통합, 신생아 심장 조직의 혈관 신생을 포함하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낮은 세포 생존 및 유지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생체 재료가 개발되어 비임상 경로, 특히 MI 치료에 활용되었습니다. 초기 관심은 주입 과정에서 전단력과 신장력으로 인한 세포 괴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알루론산과 같은 고분자 및 단백질 기반 전단 박화 하이드로겔은 세포 생존력을 살리는 효과적인 전달 생체 물질로 표시되어 심근 리모델링 및 쥐의 기능 회복을 개선합니다. 주입 중에는 점탄성 액체이지만
생리학적 조건에서 빠르게 중합될 수 있는 자극에 민감한 폴리머는 심장 재생에서 줄기세포 전달을 위한 우수한 후보로 작용합니다. 전단물과 자극 반응 특성의 조합은 기계적 강도를 증가시키고 세포 통합에 중요한 제어 가능한 분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일 세포 캡슐화는 캡슐화 효율과 영양소 투과성이 더 높은 장점을 가진 세포 보호를 위한 또 다른 주요 기술을 나타냅니다. 기존의 하이드로겔 전달의 ECM과 평균 직경이 약 60 마이크로미터의 저용융 아가로스로 구성된 나노 다공성 젤 고치에 캡슐화된 단일 외식편 유래 심장줄기 세포입니다. 혈관은 손상되거나 새로 형성된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도관 역할을 하여 조직 재생 및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상동맥 질환 및 말초혈관 질환과 같은 많은 심혈관 질환은 장기 기능 부전으로 이어지는 혈관 공급 손실로 인해 발생합니다. 혈관의 재생은 일반적으로 허혈 조직의 신생혈관과 손상된 혈관의 수복의 두 가지 주요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맥이 좁아지면 장기로의 혈액 공급이 감소하여 CAD, 뇌졸중 및 PAD와 같은 허혈성 질환이 나타납니다. 치료는 환자 정맥 같은 자가 이식편 또는 합성 고분자 이식편을 사용하여 우회 수술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자가 이식편의 이용 가능성은 환자에게 제한적이며 과정 자체가 침습적이며 합성 이식편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급성 및 만성 폐쇄로 인해 반복적인 혈관 재생 절차를 초래합니다. 생체 재료 및 세포 치료의 최근 개발은 잠재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환제율의 SMC 및 섬유아세포의 세포시트를 사용하여 조작된 혈관 도관을 제조하였고, EVC는 성숙을 위해 인간 제대 정맥 내피세포로 추가 관료되었습니다. 인공 성숙한 EVC는 천연 동맥과 유사한 구조와 기계적 강도를 보여 결찰된 쥐의 뒷다리에서 혈액 관류의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졌고 캐뉼러 혈관 이식편 외에도 줄기세포 패치는 동맥 복구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리포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와 메타크릴레이트 젤라틴, 하이드로겔의 탄성 중합체를 사용하여 하이브리드 스캐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섬유성 탄성 지지체는 각각 균일하고 이방성 기계적 특성을 갖는 무작위 및 정렬 방식으로 P4HB의 건식 방사로 먼저 제조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섬유질 P4HB의 지지체에 도입하여 세포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양폐동맥의 하이브리드 스캐폴드를 사용하여 MSC 및 내피 정구세포의 생체 내 전달은 스캐폴드 전체의 조직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표면 혈전증을 방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외상성 부상, 뇌졸중, 종양, 감염 및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뇌의 척수 및 말초신경의 손상은 종종 영구적이며 성인신경계, 특히 중추신경계는 올바른 축상 및 수지상 연결을 재생하고 설정하는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그 대신 재생을 방해하고 신경퇴행 및 세포사멸을 초래하는 신경교 흉터의 형성과 같은 일련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현재의 임상치료는 신체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재활활동과 함께 질병 증상을 양리학적으로 개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손상이나 질병에 따라 손실된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거나 진행 중인 신경퇴행을 늦추는 치료법은 아직 없습니다.
뉴런의 재생 실패는 뉴런 자체가 특징이라기보다는 재생을 지원하지 않는 손상된 환경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된 신경의 완전한 재생을 목표로 하는 전략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손실된 세포를 공급하여 연결을 다시 확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생을 지원하고 추가 퇴행을 방지하기 위해 국소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줄기세포의 사용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손상된 신경계를 복구하기 위한 새로운 뉴런 또는 신경교 세포를 재생하는 유망한 옵션입니다. 고급 생체 재료는 손상된 신경 조직의 간격을 연결하고 줄기세포의 손상 부위로 전달하고 치료 분자의 표적 전달을 활성화 및 증대하고 손상된 회로를 재건하고 손상된 신경 경로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조적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경 재생을 위한 이상적 재료는 낮은 면역원성과 생체 적합성, 주변 신경 조직에 대한 구조적 지원을 제공하고 숙주세포와의 줄기세포 생존, 분화 및 통합을 촉진하는 기계적 적합성이어야 합니다. 허혈성 뇌졸중 또는 외상성 손상으로 인한 뇌 손상 후 줄기 또는 정구 세포 이식은 전 임상 모델에서 신경 재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지니어링 전략은 기능적 뉴런 네트워크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줄기세포 틈새 환경을 촉진하여 NSPC의 이동, 생존 및 분할을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펩타이드 변형이 있는 일련의 히알루론산 기반 하이드로겔을 설계했습니다. RGD 및 MMP 민감성 펩티드로 변형된 히알루론산 기반 기질 내 뇌졸중 공동으로 iPS MPC의 초기 전달은 이식된 세포의 분할을 촉진했습니다. 또한 히알루론산 하이드로겔은 MRI로 생체 내에서 추적할 수 있어 재료 분포 및 분해에 대한 비침습적 추적이 가능합니다. 운동 변화는 근골격계 손상의 주요 결과이며 이는 환자의 지지, 안전성 및 표준 움직임을 상실하게 합니다. 결합 조직의 자발적 재생 능력은 조직 유형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관절 내 인대의 연골 및 반월상 연골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복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절 외 인대와 힘줄은 자연적으로 열등한 조직으로 대체됩니다. 심한 근육 부상은 촘촘한 흉터를 만들고 큰 뼈 분절 결함은 종종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골격 조직의 재생은 병변의 크기와 주변 손상 정도뿐만 아니라 회복기에 수반되는 염증 과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사 또는 주입을 통해 현택액으로 전달된 세포의 10% 미만이 전달 부위에 유지됩니다. 결과적으로 세포 기반 요법의 성공은 배달 후 유지되는 생존 세포의 더 높은 비율을 달성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생체 재료의 사용은 근골격 조직을 재생하는 일반적인 환경을 모방하는 화학적, 물리적 및 기계적 신호를 유지함으로써 손상된 부위의 세포 생존 및 장기 증식을 개선하는 대안입니다. 생체 재료는 치료 부위를 보호하고 생체 역학 기능을 제공하며 염증을 조절함으로써 조직 재생 및 복구의 성공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골격 수복을 위한 궁극적인 생체 재료는 이식을 촉진하고 낮은 면역원성과 높은 세포 통합을 유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양소 수속 및 폐기물 처리를 허용하는 적절한 다공성 투과성을 가져야 합니다. 근골격계에서 뼈는 내재적 재생과 회복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손상 부위가 확장된 경우에는 표적 치료 재생에 불과합니다. 뼈 줄기세포 치료는 전통적으로 다능성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뼈의 치유와 이식편의 통합뿐만 아니라 혈관 형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MSC는 성인의 골수와 지방 조직뿐만 아니라 태반과 대열에서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iPSC는 골 정보체를 얻기 위해 생체 내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PLGA는 또한 줄기세포 전달과 함께 뼈 재생을 위한 생분해성 고분자 지지체로 널리 사용됩니다. 그것은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콜라겐과 같은 천연물질 또는 성장인자와 함께 사용되어 뼈 결함을 복구합니다. 줄기세포의 전처리는 세포를 스캐폴드에 추가하기 전에 골 형성 계통으로의 세포 분할을 개선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MSC의 광음양 컨디셔닝은 PLGA 그래핀 산화물 매개 전달 전에 대퇴골 중간골 결손에서 골 재생 과정을 개선했습니다. 8주차의 뼈 표면 커버리지와 오스테오포틴 발현 수준은 PLGA 지오 스캐폴드와 결합된 PE MSC로 처리된 동물에서 최상의 결과가 나타났음을 나타냅니다. 첨단 기능성 생체 재료는 세포의 전달 수단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줄기세포 기반 요법의 치료 효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는 전달된 세포의 측분비 효과를 보존하고 세포 생착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표적 부위로 전달되는 동안 또는 그 이후에 세포 생존 및 보유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생체 재료는 기계적 및 생화학적 지원을 제공하여 전달 전후에 줄기세포 운명을 조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임상 연구의 고무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줄기세포 기반 치료법에 소수의 생체 재료만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체 물질 전달 수단을 사용하는 추가 임상시험은 물질의 생물 물리학적 및 생화학적 특성이 조직 복구 및 인간 재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임상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다기능 전달 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줄기세포 기반 치료는 차세대 생체 재료의 핵심 단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고급 기능 전달 시스템을 제작하려면 개별 이식 부위의 국소 미세 환경을 시험관 내 및 생체 내 전략을 모두 사용하여 완전히 평가해야 합니다. 첨단 조직된 줄기세포 유도체는 또한 생체 재료의 개발을 수행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생체 재료는 전달되는 구성 요소의 특성을 충족하도록 설계 및 제조되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